이곳은 넓지 않다. 그러나 세계는 이 길을 지난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 LNG의 약 25%. 이 좁은 바다가 멈추면 가격이 아니라 흐름이 흔들린다. 그리고 흐름이 흔들리면 경제는 방향을 바꾼다. 질문은 단순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에너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원유 선물 차트가 급등한다. 봉쇄가 선언되는 순간 유조선이 멈추기 전에 시장은 먼저 반응한다. 선물 가격이 뛴다. 공포가 프리미엄을 만든다. 실제 부족이 오기 전에 예상 부족이 가격을 밀어올린다. 브렌트유는 단기에 20에서 40% LNG 현물 가격은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에너지 시장은 물량이 아니라 기대와 불안을 먼저 거래한다. 원유는 저장이 가능하다. 국가 비축이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다르다. 한국 약 9일, 일본 약 14일, 대만 약 11일. 가스는 오래 쌓아둘 수 없다. 탱크는 한정돼 있다. 공급이 멈추면 전기가 먼저 흔들린다. 그리고 전기가 흔들리면 공장이 멈춘다. 1987년 미국은 중동 원유 없이는 안 되는 나라였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이다. 셰일오일과 LNG를 판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천연가스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반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으로 향한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아시아다. 세계가 멈추는 게 아니다. 아시아가 먼저 느려진다. 봉쇄가 몇 달 지속되면 문제는 단순한 유가가 아니다. 제조 비용이 오른다. 해상 운임이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 에너지 가격은 모든 가격의 기초다. 기초가 흔들리면 통화 정책도 흔들린다. 금리, 환율, 자본 이동, 해협은 좁지만 파장은 넓다. 한 가지 변화가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해협에 절박하게 묶여있지 않다. 중국은 버틸 여지가 있지만 의존도는 여전히 크다. 한국, 일본, 대만은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해야 한다. 봉쇄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해협을 막는다는 건 단순히 유조선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무기로 쓰는 일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산업의 혈관이다. 혈관이 좁아지면 성장은 느려진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계가 즉시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뛰고 아시아 제조업은 압박받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든다. 1987년과는 다르다. 지금은 아픈 쪽이 다르다.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구조다.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리고 그 흐름에 누가 더 묶여 있느냐. 해협은 좁다. 그러나 방향은 크다. 항공, 화학, 철강, 운송처럼 원가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산업은 마진 압박을 받는다. 특히 단기 급등은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지금은 봉쇄를 예측할 시점이 아니다. 위험이 얼마나 빠르게 국내 물가와 환율, 기업 마진으로 번지는지 그 경로를 보는 구간이다. 해협은 멀리 있지만 비용 구조는 국내에 있다. 그리고 시장은 지정학이 아니라 숫자로 반응한다. 에너지 비중이 중요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주시해야 한다.